welkom. Hi. Hi. We gaan eerst even één versie doen zoals jij hem thuis bedacht hebt. 배우 지망생으로서 오디션에 참가한 에바. 그녀는 밝고 명랑한 수의학과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해맑았던 그녀에겐 한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죠. 때가 되면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놔야 했던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지만 증상이 심한 탓에 꼬박 관리를 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사를 생각 중에 있던 그녀가 새 집의 집주인을 찾아갑니다. Goedemiddag. Ja? Ik kom voor de bezichtiging. Eva. Nou, dit is hem dan. Staat al een tijdje leeg. Alle ramen zijn geïsoleerd. Je ziet weinig stookkosten. 생각보다 크고 넓은 집이 마음에 들었던 에바는 그 자리에서 집주인과 계약해버리죠. En hoeveel was de huur? 600 per maand, inclusief. Wanneer kan ik erin? 얼마 후 이삿짐을 나르던 중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알렉스와도 인사를 Dan 나눕니다. zijn we buren. Ik woon daar. Alex. Eva. 그런데 처음 집을 보러 온 그날처럼 사방에서 에바를 쳐다보는 수상한 남자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Zit je te kijken, joh? Kan je het zien, viespeuk? Kijk eens de andere kant op! Ik haal je op en we gaan lekker uit vanavond. Kwartier. 한편 신시아의 성화에 못 이겨 한껏 치장을 하고 클럽으로 향한 에바. Oh, ik heb pijn in mijn voeten. Jij niet? Gaat het? 그런데 신시아가 누군가와 손짓으로 인사를 하죠. 그는 다름 아닌 1층에 살고 있던 알렉스였습니다. 알렉스는 신시아보다 이웃인 에바에게 좀 더 관심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낯선 그가 썩 달갑지 않던 에바는 어쩔 수 없이 신시아를 따라야 했죠. Eén drankje. Maar ga maar. Ik ga naar boven. Eentje. Eentje, kom. 게다가 눈치 없이 그의 집까지 따라간 신시아가 에바까지 끌어들여 그녀를 귀찮게 합니다. Ben je chirurg of zo? Bijna. Ik ben co-chirurg. Proost op jou, omdat je zo'n goede buurman bent. 어느덧 자정을 훌쩍 넘겨버리고 Nee, blijf zitten. Kom maar wel uit. 만취한 에바가 결국 신시아를 두고 알렉스의 집을 나와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 시각에도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또 하루 종일 에바의 집을 엿보고 있던 수상한 남자도 여전히 그녀의 집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잔뜩 취한 에바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카우치에서 TV를 보다 그만 잠들어 버리죠. 다음 날 Hoi. 마침 집세를 내러 찾아온 알렉스가 땀을 흠뻑 흘리고 있던 집주인을 수상하게 바라봅니다. Voelt zich niet zo lekker. Ik ben een arts. Als u wil kan ik even naar de kijken. 집주인은 한사코 괜찮다며 알렉스를 돌려보내죠. 같은 시각 웬 음습한 창고에서 수갑이 묶인 채 깨어난 에바. 누가 언제 자신을 이곳으로 납치했는지 그녀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죠. 그때 구석에 달려있던 스피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게다가 천장 위엔 그녀를 감시하는 듯 보이던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었죠. 도대체 누가 그녀를 이곳에 납치했을까요? 정신을 차린 그녀가 한창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 있을 즈음 방독면을 쓴 범인이 구석에 앉아 한동안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죠. Ken ik jou?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또 한동안 범인의 행동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끼니마다 음식을 가져와 그녀가 굶지 않도록 한다거나 Hey! Ik moet naar de wc. 용변이 급할 땐 굳이 찾아와 수갑을 풀어주고 편히 볼일을 보게끔 화장실로 들여보내주죠. 또 무언가를 감시하듯 체열도 해가지만 장기간 그녀를 가둘 생각인지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일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마냥 갇혀있을 에바가 아니었죠.
소란을 피워 범인을 유인하는 에바. 그녀의 도발에 화가 난 범인을 파이프로 가격한 에바가 그의 마스크까지 벗겨버리죠. 그때 마침 샤워를 끝마친 집주인이 배관을 타고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감지합니다. 사실 집주인은 그동안 에바의 출입을 지켜보던 렌즈 속 인물이었죠. 알렉스가 그녀의 인슐린을 가지러 간 모습도 렌즈로 지켜보고 있던 주인의 눈에 목격됩니다. Binnenkort zullen ze me gaan zoeken. Ongetwijfeld. 그녀의 말처럼 집주인은 생각보다 빨리 알렉스를 찾아옵니다. Toch even naar je leidingen kijken. Nee, dat hoeft niet. Het is helemaal opgelost. 그는 지하에 누군가 갇혀있다는 걸 확신하죠. Wijkklontjes, meer dan genoeg. Koffie. Ja, zet even op de grond. 동시에 에바의 구조 요청까지 크게 들려오자 확신에 찬 그가 결국 알렉스를 추궁합니다. Hier. Hoor je dat? 하지만 이때부터 바람의 연속이 시작되죠. 죽은 집주인을 끌고 내려온 알렉스가 소리를 지른 에바를 벌하듯 그녀의 쥐를 죽여버립니다. 에바는 이러한 상황에 충격을 받은 듯 넋을 잃고 울고 있었죠. 그때 놀랍게도 죽은 집주인의 휴대폰에서 전화벨이 울려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에바의 실종건을 수사하고 있던 형사였죠. Hallo? 음식을 가져온 알렉스가 하필 나가려는 그 순간 긴급 전화의 콜백으로 그만 들켜버리죠. Noodoproep, nee. Nee, dat is een vergissing. Dat is mijn vriendin, die maakt er weer een grapje. 한편 형사는 알렉스에게까지 찾아와 사라진 에바와 집주인의 행방을 묻습니다. 24. Eva. Eva, ja. Lennarts. 그런데 형사의 눈엔 태어난 척하던 알렉스의 상태가 조금 수상해 보였죠. 이상한 흔적들과 방금 다친 듯 보이던 이마의 선명한 상처까지. Oh, dank u wel. Kunt u even bellen? Ja. 그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형사가 알렉스의 신분 조회를 해보는 한편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그의 과거 병력도 알아냅니다. Alex leed aan een ernstige vorm van schizofrenie. 어릴 적 단짝 여자친구 리사와 폐쇄된 병원의 한 영안실로 들어선 알렉스. 서로의 담력을 시험하듯 옆에 있던 리사가 그를 안치실로 들어가게 하죠. Als je het doet, mag je ook nog ergens anders gaan zitten. 바짝 긴장한 그가 안치실에 조심스레 들어서자 리사는 곧바로 문을 잠그고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3일간 악몽처럼 안치실에 갇혀있던 알렉스는 이후 정신적인 고통 속에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알렉스를 가두었던 리사 역시 이미 수년 전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Zou u misschien over een uurtje op het bureau kunnen zijn? Dan kan ik u iets voorleggen. Nee, ik heb het echt veel te druk nu. 그가 범인이라 확신한 형사는 알렉스를 경찰서로 유인하죠. 그러나 하필이면 형사는 혼자서 그의 집에 잠입합니다. 형사가 잠입하기 전 여러 번의 탈출을 시도했던 에바가 이미 리사를 만난 적이 있었죠. 어린 시절 알렉스를 가둔 죄로 그녀는 사지가 마비된 채 좀비처럼 그곳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에바의 신장을 강제로 빼어내 리사에게 무작정 이식 수술을 강행한 알렉스. 그는 리사를 평생 곁에 두고 괴롭히길 원했습니다. 또 함께 술을 마셨던 신시아의 몸도
이미 리사를 위해 쓰인 직후였죠. 하지만 지하를 빠져나오는 족족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던 집의 구조는 에바의 탈출 희망을 좌절시킵니다. 게다가 그녀가 납치된 걸 지켜보고 있던 건너편 관음자 또한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죠. 그때 나타난 형사가 에바에게 한 줄기 빛처럼 구조의 희망을 안겨주지만 결국 그 또한 알렉스의 손에 잔인하게 죽어나갑니다. 영화는 에바를 따라다니던 사소한 시선들을 그녀를 납치한 용의자로 보이도록 의도적인 장면들로 꾸며놓습니다. 건너편 관음자, 그리고 렌즈로 바라보던 시선, 집주인과 알렉스까지 그녀를 둘러싼 용의자 4사람을 영화의 중반가량까지 끌어가지만 너무도 허무하게 곧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죠. 결국 알렉스와의 다툼 끝에 그를 트라우마 속에 완벽히 가둬버린 에바. 리사가 가르쳐준 비밀번호를 누르자 드디어 폐쇄됐던 문이 열립니다. 정서적인 불안함을 가진 범인, 그리고 수상한 주변 남자들과 납치 영화의 모든 클리셰가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긴장감을 끌어가는 스릴러적 요소가 다소 부족하지만 지루하지 않을 만큼의 몰입도도 꽤 높은 편이었죠. 잊혀진 기억이 빼앗아간 평범한 자의 일상. 영화 클라우트로포비아였습니다.